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소민입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일터에서 희망 직업을 체험하는 현장 직업 체험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는 현장 직업 체험이 온라인 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터로 저와 함께 가볼까요? 서울숲은 오래전 임금의 사냥터였고 1908년 설치된 서울 최초의 상수원 수원지였습니다. 이후 경마장, 골프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 시민의 녹색 권리를 위해 뚝섬 개발 사업 대신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되었고 서울 그린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5천여 시민의 기금과 봉사로 2005년 6월 18일 나무가 우거지고 호수가 있는 도시숲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울숲은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고 한강, 인산, 남산, 청계천, 서울숲, 한강으로 연결되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녹지축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숲은 자연과 함께 숨쉬는 생명의 숲, 시민들이 함께 만든 참여의 숲, 숲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녹색 쉼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의 소중한 서울숲을 지키는 직업인분들 만나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멘토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숲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숲해설가 임혜란입니다. 네, 숲해설가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숲해설가는 숲에 관해서 역사와 문화, 그 관련한 지식들을 해설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숲을 해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장 답사를 하고 있어요. 보통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는 숲해설 동선 파악도 하고 그리고 숲해설 소재 파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숲해설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고 그리고 계획안도 써두고 그래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나뭇가지 같은데 맞나요? 네, 요거는 그냥 나뭇가지는 아니고요. 이제 도토리 거위벌레가 익지 않은 도토리 과육에다가 알을 낳아서 그리고 잘라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벌레가 나뭇가지를 자른다고요? 네, 아주 작은 친구인데요.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알을 낳고 여기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제 떨어뜨리는데요. 애벌레가 이제 이 안에서 과육을 먹고 자라 땅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잘라 놓는 거예요. 벌레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모성애까지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그럼 지금 해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계속 들고 계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때 시기에 따라서 숲해설을 할 수 있는 이제 소재들을 파악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침 시기가 이 도토리 거위벌레가 이제 알을 낳고 떨어뜨려 놓는 시기라서 제가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서울숲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넓고 좋은지 몰랐어요, 진짜. 네, 맞아요. 시민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되게 즐겁게 돌아보는 공간입니다. 숲해설가님,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라면 계기인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숲해설가 교육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난 후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숲해설가 활동을 한 지도 10년 차가 되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면서 또 매력 요소랑 힘든 점이 동시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은 제가 좋아하는 숲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숲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나누고 그리고 배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고요. 힘든 점이요. 힘든 점은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요. 네,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또 전공 과목과 자격 요건 있을까요?
숲과 자연을 사랑하고 숲해설을 통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숲을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 산림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숲의 첫 번째 직업인 숲해설가님 만나봤는데요. 그럼 다음 직업 만나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서울숲에 있는 사슴들 이렇게 먹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멘토님 소개와 그리고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숲에서 꽃사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육사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꽃사슴이 27마리가 살고 있는 꽃사슴 방사장이고요. 네. 사육사가 동물을 키우는 직업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사육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동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돌봐주는 직업인데 현재의 사육사들은 동물들이 야생에서 본능을 잃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죠.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살게 해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멸종위기종의 보호, 증식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사육자에 갇힌 동물들을 키우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동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군요. 이 친구들이 그럼 꽃사슴인 거네요?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보시는 것 같이 꽃사슴이 꽃과 같은 하얀색 꽃 무늬가 있다고 해서 꽃사슴이에요. 앞에 뿌리 있는 사슴이 수컷, 그리고 없는 사슴이 암컷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뿔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있죠? 저 친구들은 한 살 더 어린 개체들이에요. 그리고 사슴의 뿔은 1년마다 한 번씩 뿔 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이 되면 똑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뿔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다시 뿔이 나오는 걸 요걸 바로 녹용이라고 하고요. 녹용 상태에서 혈액이 굳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날카로운 뿔이 되는데요. 이것을 녹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또 뿔이 똑 떨어집니다. 이것을 낙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거대한 솔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사슴들이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긁을 수가 없어서 저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스로 몸을 긁고 단장을 하게 해줍니다. 머리도 긁고 뿔도 긁고 여러 가지로 즐기는 브러쉬예요. 근데 이곳에 보니까 풀이 자라고 있는데 일부러 키우시는 건가요? 네, 꽃사슴들은 풀을 뜯는 초식동물이죠. 그래서 건초와 사료를 대체해도 되지만 이 친구들이 갇힌 공간에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초지를 만들어서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방사장을 옮겨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지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으면서 행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이 공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육사님, 혹시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좋아했는데 자연스럽게 동물 관련과에 진학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동물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서울숲에서 사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매력과 그리고 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물들하고 교감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과 지내다 보면 서로 컨디션을 봐가면서 장난도 치고 또 화도 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신기하면서도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교감이 잘 되는 거니까요. 힘든 점은 키우던 동물들이 무지개다리 건널 때인데요. 조금 더 내가 노력했다면 살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려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꿈에 그냥 키웠던 동물들이 나와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육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 과목이나 또 자격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동물 관련 전공을 하면 좋고 짧은 기간이라도 직업을 체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모르던 동물 관련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직업 자체가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어두운 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직업보다도 3D로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숲의 두 번째 직업 사육사님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럼 마지막 남은 멘토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꿀벌들이 사는 공간인데요. 꿀벌들이 먹을 식물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경관님 소개랑 또 여기 또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원의 식물과 외부 공간을 관리하는 조경가 김성환입니다. 이곳은 꿀벌 정원인데요. 도시에서 꿀벌이 살아갈 생태적인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꿀벌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심은 정원이에요. 조경가란 말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조경가란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요? 네, 건축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건축가가 건축물을 만들듯이 조경가는 조경을 다루는데요. 조경이란 말은 쉽게 해서 보기 좋은 경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공간에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경치를 만드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원사랑 같은 개념인가요? 네, 정원사랑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가드노도 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꿀벌이 사는 곳도 조경가가 만드는 건가요? 꿀벌도 생태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인간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꿀벌 정원 같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조경가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바깥 나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숲 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넓은 잔디밭이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용해달라는 의미로 잔디밭의 구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치를 만드는 것도 조경가의 일이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도 조경가의 일입니다. 아, 조경가의 일이란 참 넓군요, 진짜. 조경가님,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공원이 너무 좋아서 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경가라는 직업의 매력과 그리고 또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경가의 매력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커가는 나무, 꽃피는 식물, 즐거워할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든 점은 아무래도 외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 노동이 아주 많습니다.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또 엄청 춥죠. 그럼 전공 과목과 또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시 환경원의 다양한 분야가 담겨서 공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조경, 원예같이 식물을 다룬 일이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를 잘 배울 수 있는 전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숲에서 만나본 직업은 숲해설가, 사육사, 그리고 조경가 분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죠. 역시 전문가가 다르긴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숲해설가, 사육사, 그리고 조경가의 꿈에 도전해보세요. 그럼 안녕!